칼리굴라 작은 군화라는 애칭을 받은 로마 제국 3대 황제 행적을 소개해드린다. 칼리굴라 AD 12년 8월 31일 라티움 안티움 태생, AD 41년 1월 24일 로마 사망, 향년 29세. 출생 당시 이름은 가이우스시죠.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 뒤를 이어 AD 37년부터 AD 41년까지 3대 로마 황제로 취임한다. 칼리굴라는 흔히 광기, 잔혹, 타락, 방종, 과대, 망상증 등의 단어와 동일 선상에 놓인 역사적 인물로 각인돼 오고 있다. 그의 외모는 180cm가 넘는 장신에 얼굴 표정은 창백했고 약간은 대머리 형태를 띠고 있었다. 머리숱이 없어지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 부하한 사람이 무심코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다 대역죄로 처형당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그의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여 지나쳤다고 한다. 칼리굴라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백성들 중 머리숱이 유난히 많은 이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신의 신체적 약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칼리굴라는 성마르고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가학적인 행동을 수시로 했다고 한다. 어려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부친의 군대 막사를 자주 찾았다고 한다. 이때 어린아이용 군대 신발을 착용했다. 군인용 부츠의 별칭이 칼리굴라여서 그의 애칭도 자연스럽게 칼리굴라로 부르게 됐다는 이름에 얽힌 후일담이 전해진다. 부친이 AD 19년 사망했을 때 손이 누이 아그리피나가 33세, 두 명의 남동생 중 줄리어스 시저 네로가 31세, 드루서스 시저가 23세였다. 의심 많은 티베리우스는 칼리굴라의 모친과 형제들을 굶기거나 처형시켰다. 칼리굴라만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자신을 누군가가 암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갖고 있었던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본거지를 카프리 섬으로 옮겨 이곳에 성곽을 짓고 운둔 생활을 한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 요새와 같은 지역에서 온갖 탐욕스런 주지육림에 빠져있던 티베리우스는 결국 원인 모를 병세에 시달리다 37년 3월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칼리굴라는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 새로운 통치권자로 임명된다. 칼리굴라가 정권을 잡은 몇 달은 매우 온화하고 합리적인 통치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낸다. 하지만 38년 충직한 부하였던 마르코의 부인과 불륜에 빠져 칼리굴라는 그 부인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남편 마르코에게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어 티베리우스의 손자인 티베리우스 게멜루스가 자신에게 독약을 먹이려고 했다는 모함을 걸어 그 역시 죽음을 당한다. 칼리굴라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인해 불만을 사게 된 이들은 대역죄로 줄줄이 목숨을 뺏기는 행액을 당하게 된다. 39년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 시절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반역 재판을 부활시켜 자신에게 불충하는 부하나 백성들은 즉석에서 처형시키거나 자살하도록 명령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사자 우리 한가운데 사람을 집어넣고 죽음의 게임을 벌이는 등 칼리굴라의 두뇌는 치유할 수 없는 회자병이 자리잡게 된다. 39년 여름에는 바이에에서 푸테올리를 잇는 나폴리 만 교량을 축조하도록 명령한다. 백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명령을 부하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행해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인 조치였다고. 교량이 개통된 날 칼리굴라는 알렉산더 대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자신을 바다의 신이라고 자칭한 뒤 말 등에 올라타 사열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이때 동원된 말에게는 값비싼 보석, 목걸이를 하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유난히 보석을 좋아했던 칼리굴라는 외출시 입는 의상은 물론 구두에까지 보석을 박은 것을 애용했고 포도주에 진주를 녹여 수시로 시금을 했다. 각종 세금을 만들어 재산이 있는 이들의 재물을 빼앗은 칼리굴라는 부자들에게는 여러 혐의를 씌워서 죽이기도 했다. 40년 칼리굴라는 군대를 이끌고 가울을 공략해 이곳에 집단 거주 지역을 조성한다. 이어 가울 북쪽 해안에 군대를 주둔시켜 영국군의 침공에 대비하는 등 여러 군사작전을 시도한다. 이 같은 공적에 도취한 그는 40년 여름 자신의 흉상을 예루살렘 사원에 축조하도록 했으나 헤로드 아그리파의 간곡한 설득으로 계획은 백지화되지만 여러 기행이 축적되면서 민심을 잃기 시작한다. 궁궐에 합법적인 매음구를 만들어 로마의 귀족이나
자제들이 돈을 이용해 성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성적 쾌락을 위해 친인척 자매와도 근친 상간을 마다하지 않은 칼리굴라는 한번 쾌락을 맛본 여인들은 부하들에게 마치 하사품처럼 선사했다. 줄리아 클라우딜라를 정실로 맞아들였으나 그녀가 곧 요절하자 권력을 잡은 첫 해의 리비아 오레스틸라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지만 며칠 뒤 이혼한다. 세 번째 부인 롤리아 파울리나와도 오래지 않아 결별한다. 연상인 밀로니아 캐소니아를 4번째 부인으로 간택해 이들 사이에 줄리아 드루실라라는 딸을 얻게 된다. 결혼 생활 외에 판토마임 배우 엠네스터를 비롯해 발레리우스 카툴러스, 마커스, 아에밀리우스 레피두스 등과 동성애를 즐겼다. 레피두스는 칼리굴라가 애지중지했던 자매 드루실라와 결혼시킨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이가 빨리 보고 싶다는 이유로 배를 가르게 해서 자궁에서 태아를 끄집어내는 만행을 자행한다. 결국 그녀가 목숨을 잃게 되자 여신으로 추앙하는 의식을 거행했고 그 이듬해는 남편인 레피두스를 모함해 처형시킨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칼리굴라의 또 다른 누이 동생들인 리빌라와 아그리피나는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한다. 두 자매 중 아그리피나는 후에 네로의 어머니가 된다. 상상을 초월한 악행을 저지른 칼리굴라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도록 명령해 황금으로 자신의 등신상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배우 아펠레스에게 자신과 주피터 중 누가 더 위대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머뭇거리자 채찍으로 그의 목을 절단시킨 뒤 기억하라,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외쳤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칼리굴라의 행동은 오늘날 정신분열증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존재라는 풀이를 제기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칼리굴라는 그나마 조모인 안토니아만이 그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한다. 조모가 사망한 뒤 충격으로 병을 앓은 뒤인 37년 10월부터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칼리굴라의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선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임 도중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켜보면서 막강한 권력만큼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를 대외적으로 감추고자 하는 과도한 의식이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기행을 저지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풀이해 주었다. 의학 전문가들은 조모 사망 이후 몇 달간 죽음을 맛보는 듯한 질병을 겪은 것이 아마도 일본 뇌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의 후유증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절제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칼리굴라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인해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정신분열증이나 뇌염 증후군과 흡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신적인 질환은 그를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게 했고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렇게 본다면 칼리굴라는 태생적으로 불행이나 파국을 잉태한 비운의 인물인지도 모른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로마 황제 재임 4년여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지른 칼리굴라는 AD 41년 1월 24일 로마에서 부인과 연극을 관람하고 나오다 근위병의 한 사람인 카시우스 체리아로부터 칼을 맞고 피살된다. 함께 있던 네 번째 부인도 칼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고 어린 딸은 벽으로 내동댕이 쳐져 머리가 깨져 사망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칼리굴라의 급작스런 비보를 접한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삼촌인 클라우디어스가 로마의 최고 통치권을 이어받으면서 칼리굴라의 짧지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행동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된다. 칼리굴라가 후대인들에게도 널리 회자된 것은 45년 프랑스의 극작가인 알베르 카미가 그의 돌출된 행각을 희곡으로 발표하면서부터 희곡에서 칼리굴라는 불륜관계에 있던 누이 동생 드루실라가 사망하자 그녀를 로마 최초의 디바로 칭송하게 만드는 동시에 성격이 포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무고한 시민들을 처형하고 신하의 아내를 탐해 침실로 끌어들이는 등 여러 가지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벌인 것으로 묘사됐다. 희곡에서 권력에 도취해 하늘에 떠있는 달도 손에 넣겠다고 광분하는 과잉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재난을 끼치고 자신도 파멸하는 지름길이 됐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일탈된 성적 행각 은 성인 영화로
각색돼 공개되면서 변태적인 행위의 대명사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칼리굴라 역대 작품 리스트. 칼리굴라 1981. 1980년대 이태리 포르노 영화계를 주도했던 조 다마토가 상상력을 가미시켜 여러 행태의 가학적인 성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말과 인간이 수간을 벌이는 등의 장면 때문에 공개 당시 틴토 브라스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성인 등급을 부여받고 제한 상영됐다. 천성이 착했던 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극악한 인간으로 변모하는가를 차분히 보여주어 선과 악의 극대치를 모두 담고 있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칼리굴라 역의 데이비드 브랜든의 연륜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얻어냈다. 감독 조 다마토, 주연 데이비드 브랜든, 로라 갬서, 올리버 핀치, 찰스 보로멜. 칼리굴라 1980. 패륜적인 행동으로 인해 악명을 떨쳤던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부침을 다루고 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임 왕을 처치하는 잔혹한 음모를 꾸몄고 황제가 된 이후 말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미친 행동을 벌인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신에게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부하나 백성들은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폭군 기지를 발휘한다. 누이와 잠자리를 하고 기기묘묘한 성적 행각을 벌여 원성을 듣게 되고 결국 영국의 침공을 받는다. 성인 포르노를 표방하면서 160분물로 공개됐다. 개방적인 서구 영화계에서도 외설스런 표현 때문에 여러 부분이 삭제돼 일반 극장 공개 시에는 90분 분량으로 편집돼 선보였다. 감독 공동 틴토 브라스, 밥 구치오네, 주연 말콤 맥도웰, 테레사 안 사보이, 헬렌 미렌, 피터 오툴.